8억 5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호를 울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윤말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미술관 복도 벤치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쫓겨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접수는 오후에만 받습니다. 대기표나 뽑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품과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 마침내 세상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가 부패한 미술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순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국립미술관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윤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낡은 가죽 포트폴리오 박스와 남편의 스케치북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서류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기증 접수는 저쪽입니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작품들이 원래 우리 집. 안내원이 말순의 말을 자르며 펜으로 안내 책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기증 문의는 저쪽 창구로 가세요. 여기는 관람 안내만 담당합니다. 말순이 입술을 꾹 다물고 안내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말순의 등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말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흰 벽에 걸린 액자들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액자 유리 너머에 걸린 수채화 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액자 가까이 다가가 작품 하단의 명패를 읽었습니다. 백도연, 무죄, 1987 국립미술관 소장. 말순의 손이 가슴팍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그 그림이 남편이 마당에서 말리던 종이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말순이 작은 수첩을 가방에서 꺼내 명패 내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2층 사무실에서 한서진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예산표를 점검했습니다. 후원이사 박태균의 사전 관람이 내일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진이 대여 기록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중간쯤에서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기 위탁이라고 표기된 작품 5점의 출처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메모장을 꺼내 별표를 그렸습니다. 지하 보관실 복도에서 인턴 직원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복도 끝 보관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젊은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스케치북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품들 감정을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스케치북을 힐끗 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 접수는 오후에만 받습니다. 대기표 뽑으세요. 오전엔 안 되나요? 멀리서 왔거든요. 직원이 손으로 벽의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구석 벤치에 앉은 말순이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말순이 든 포트폴리오 박스의 두께를 눈으로 훑쳤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폐관 30분 전 로비 벤치에 앉은 말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손자 윤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민아, 미술관에서 할아버지 그림 봤어. 소장품이래. 이상해.
지민이 학교 영상 동아리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민이 컴퓨터 앞에 앉아 미술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소장품 검색창에 백도연을 입력하자 작품 목록이 떴습니다. 지민이 작품 이미지를 클릭해 확대했습니다. 이미지 파일 정보를 확인한 지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에서 노란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말순이 식탁에 봉투를 펼쳐놓고 하나씩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 손편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잉크펜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종이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돋보기를 쓰고 날짜별로 서류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미술관 근처 카페 테라스에서 서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였습니다. 서진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신입 큐레이터가 실수로 출력한 장기 위탁 목록이었습니다. 서진이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명 옆에 적힌 날짜가 말순이 언급한 시기와 겹쳤습니다. 서진이 수첩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후 작은 갤러리 골목에서 도윤이 말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말순이 멈춰서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미술 중개업을 합니다. 어제 미술관에서 뵀는데 혹시 작품 감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경매 연결도 가능하고요. 말순이 명함을 받아 지갑 뒷칸에 넣었습니다. 고맙지만 정식 감정을 먼저 받아볼 생각이에요. 말순이 도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녁 무렵 지민이 외할아버지 방 장롱에서 낡은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하이팔이라고 적힌 작은 카세트였습니다. 지민이 테이프를 변환기에 넣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1992년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액자 뒷면을 카메라에 비추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지민이 영상을 멈추고 뒷면의 서명 위치를 캡처했습니다. 못자국 간격을 자로 재듯 화면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민이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같은 작품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지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자국 위치가 달랐습니다. 밤 말순이 식탁 위에 정리한 서류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지민이 보내온 PDF 파일을 프린트에 함께 넣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 미술관 기록 보관실 열람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순이 거실벽에 빈 액자 자리를 쓸쓸히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이 기록 보관실 열람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창구 직원에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작품들 관련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부 정리 중이라 열람이 어렵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말순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인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힐끗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각 2층 사무실에서 서진이 관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서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관리팀장님, 오늘 외근 나가셨어요. 소장품 카드 원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내일 오시면 요청해 보세요. 서진이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관리팀 회피라고 적었습니다. 관장실에서 박태균이 가죽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 관장이 책상 앞에 서서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연말 자선갈라 일정은 확정됐나?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5일로 잡았습니다. 박태균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시 라인업을 재조정해야겠어. 백도연 작품 비중을 좀 더 늘려. 알겠습니다. 박태균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록 열람 요청이 늘어난다던데? 관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네, 몇 건 들어왔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열람은 최소한으로만. 관장이 수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하겠습니다. 보관동 지하 복도에서 아르바이트 스태프가 서류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복도 모퉁이에 서서 스태프를 지켜봤습니다. 스태프가 카트를 벽에 붙여 세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민이 재빨리 다가가 카트 위 폴더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폴더명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구두대어 소유 미표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줌을 당겨 파일명 5개를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말순이 외부감정기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임연구원이 말순을 맞이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품 사진은 메일로 잘 받았습니다. 감정이 가능할까요? 연구원이 테이블 위에 확대한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종이 재질의 섬유 구성을 보면 1980년대 국내 용지 특징과 일치합니다. 가장자리 균열 패턴도 자연스럽고요. 그럼 진짜라는 뜻인가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소견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정밀 분석을 하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말순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호텔바에서 도윤이 와인잔을 돌리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 바이어 리스트 업데이트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말순 할머니 쪽 진행 속도를 계산해 봐야겠어. 공식 감정 받기 전에 선매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지. 수익 계산 다시 해봐. 밤 서진이 미술관 저장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료 정리 명목으로 야근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복도 천장에 CCTV가 한쪽 방향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사각지대 위치를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저장고 문 옆에 붙은 바코드 라벨의 색이 주변보다 선명했습니다. 서진이 라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학교 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열람실에 앉았습니다. 사서가 오래된 필름통을 건네줬습니다. 1987년 지역신문 맞죠?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 필름을 기계에 끼우고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역 후원자, 무명 화가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부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이 사진 하단의 작업실 주소를 확대해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이 미술관 대여 기록과 주소를 대조했습니다.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호 관장이 회의실에 부서장들을 모았습니다. 관장이 화이트보드에 대외 커뮤니케이션 통일이라고 썼습니다. 민원 열람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답변 톤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한 부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기 위탁 관련 질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정 문구만 읽어주세요. 추가 설명 금지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말순이 보존 처리실 앞에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UV 촬영 결과입니다.
말순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수정 흔적이 남편 습관과 똑같네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의 일관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말순이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 서진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오래된 스캔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장품 카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진이 확대해서 스탬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폴더에서 같은 작품의 예전 사진을 열었습니다. 스탬프 위치가 달랐습니다. 서진이 두 이미지를 캡처해 나란히 저장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틀 후 오전 미술관 로비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내 데스크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계법인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관장님 계십니까? 안내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옆에 선 여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장실에서 정 관장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긴급회의 소집해. 부서장 전원. 30분 후 회의실에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관장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외부 감사가 들어왔어. 장기 위탁과 기증 전환 절차를 점검한대. 보관팀장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안으로 모든 문서를 정리해야 해. 빈틈이 보이면 안 돼. 지민이 자기 방 책상에서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찍은 1992년 영상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작품을 운반하는 장면에서 종이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지민이 영상을 멈추고 테이프에 적힌 글자를 확대했습니다. B-87-3이라는 표기가 선명했습니다. 지민이 미술관 소장품 번호 체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같은 형식의 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이 프레임을 하나씩 캡처하며 타임코드를 기록했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메일 작성창에 말순 컬렉션 이미지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도윤이 해외 바이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도윤이 메일을 열어 읽었습니다. 한국 내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도윤이 엑셀 파일을 열어 새 탭을 만들었습니다. 비공개 거래 시나리오라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프린트했습니다. 서류 상단에 열람 보류 사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사유란에 가품 가능성 검토 필요라고 썼습니다. 서진이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담당자가 서류를 뒤집어 가렸습니다. 내부 문서입니다. 서진이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윤말순 씨 열람 신청건 아닙니까?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접수번호와 보존연도 표기가 규정과 다릅니다. 형식상 오류가 명확하네요. 담당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서류로는 보류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서진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녁 말순이 안방에서 오래된 액자 2점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드라이버로 액자 뒷판 나사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뒷판이 분리되자 목재결과 못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이 휴대폰 카메라로 목구멍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말순이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같은 작품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말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태균이 관장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관장이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대여 전환 목록은 어떻게 됐나? 갈라 행사 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태균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외부에 소음이 새면 안 돼. 알지? 물론입니다. 전시 교체도 잠시 늦추겠습니다. 박태균이 일어서며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고비야. 조용히 처리해. 관장이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점심 무렵 말순이 감정기관에서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예비 보고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잉크 특성, 용지 수입 경로, 서명 스트로크까지 분석했습니다. 백도연 작가의 초기 기록과 일치합니다. 말순이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술관 전산실에서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소장품 이미지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했습니다. 파일의 해상도가 원본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확대하면 세부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진이 사무실에서 미술관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서진이 이미지를 클릭해 확대했습니다. 서진이 혀를 찼습니다. 일부러 해상도를 낮췄어. 서진이 메모장에 이미지 조작 정황이라고 적었습니다. 오후 법무자문 변호사가 미술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관장과 부서장들이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기 위탁 소유권 분쟁은 계약서 원본이 핵심입니다. 관장이 펜을 돌렸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소유자가 유리합니다. 관리기관은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요. 보관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확보하세요. 말순이 안방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상자를 하나씩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영수증, 계약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날짜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지민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지민이 익명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미술품 감정 전문가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민이 작품 운반 영상 일부를 첨부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과거 보존 처리 기사 출신입니다. 목간격 규격이 1990년대 초반 방식과 일치하네요. 지민이 댓글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뒷판 목재결 방향이 바뀐 건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민이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온라인에서 전문가들 반응 왔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이 휴대폰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커뮤니티에 영상 올리신 분 맞나요? 남영수라고 합니다. 은퇴한 보존가입니다. 지민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물 뒷판 검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민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말순과 지민이 주택가 골목 안쪽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명수 복원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영수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작업실 안에는 현미경과 각종 측정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가방에서 사진 4장을 꺼냈습니다. 지하 창고에 보관했던 작품들입니다.
남영수가 작업대 위에 사진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남영수가 확대경을 들고 목재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재결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영수가 목 부분을 현미경 아래 놓았습니다. 못의 산화 정도를 보세요. 이건 최소 30년은 된 겁니다. 지민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남영수가 종이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섬유 방향이 일정하네요. 당시 작업 습관과 일치합니다. 남영수가 한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 작품만 이상합니다. 말순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접착제가 최근 것입니다. 합성 재질이에요. 남영수가 샘플을 채취해 작은 시약병에 담았습니다. 바꿔치기가 된 지점을 좁혔습니다. 서진이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큐레이터님 맞죠? 메일 받았습니다. 과거 전시도록 작업하실 때 원본 파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디자이너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 백업해뒀습니다. 찾아볼게요. 디자이너가 폴더를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2015년 도록이 이거죠? 서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촬영 날짜 확인할 수 있나요? 디자이너가 파일 속성을 열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이네요. 서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 파일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진이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습니다. 로우 파일을 확대하자 뒷면 낙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이 미술관 현재 전시품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낙관 위치가 달랐습니다. 서진이 두 이미지를 프린트했습니다. 오후 말순과 지민이 미술관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민원 담당자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료 열람을 다시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감정기관 보고서와 보존 전문가 소견서가 있네요. 이번엔 절차대로 처리해 주세요. 담당자가 접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말순이 접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도윤이 보관팀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직원이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요. 도윤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주시면. 직원이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직원이 술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이 빈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관장이 후원자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최근 소유권 관련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악의적 오해입니다. 한 후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젊은 컬렉터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공개 데이터 검증이 관행입니다. 옆에 앉은 여성 컬렉터가 거들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자료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장이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젊은 컬렉터가 냅킨을 접었습니다.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 서진이 노트북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서진이 제보 창구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서진이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에 절차 위반 제보라고 입력했습니다. 본문에 신입 보관팀원이 볼 수 있는 암호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진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이 말순에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경매는 기관을 움직이는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서진이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이 언론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문화부 기자가 회의실에서 말순을 기다렸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다고요? 말순이 USB를 건넸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본도 확인해야 하고요. 언제쯤 보도 가능한가요? 기자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오후 지민이 드론 컨트롤러를 잡고 미술관 앞 공터에 섰습니다. 이사회 차량들이 미술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 드론을 띄워 건물 입구를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SNS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습니다. 국립미술관 이사회 오후 2시 시작. 투명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민이 댓글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 말순이 서랍에서 도윤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한참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순이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말순이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국제 경매사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하나씩 클릭하며 정보를 읽었습니다. 말순이 경매사 문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에 사전 검토 요청이라고 썼습니다. 말순이 작품 목록과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말순이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말순이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경매사 서울지점 프리뷰룸에 말순이 들어섰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작품 사진 12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중년 남자 심사위원이 돋보기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980년대 백도연 작품이군요. 네, 남편이 당시 직접 구매한 것들입니다. 여자 심사위원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보존 상태가 뛰어나네요. 문헌 증빙도 탄탄하고요. 나이든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소성이 높습니다. 메이저 세일에 배정 가능합니다. 말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쯤 경매가 가능한가요? 중년 심사위원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잡겠습니다. 서진이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아 놓았습니다. 바코드 라벨 교체 내역과 운송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서진이 형광펜으로 특정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바코드 재인쇄와 소장품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서진이 해당 날짜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서진이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카페에서 말순이 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경매 출품을 결정하신 이유가 뭔가요? 미술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시겠습니까? 말순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경매와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기자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미술관에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싣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매 카탈로그 예고 페이지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백도연 작품 12점의 썸네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외 컬렉터 포럼에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한국 현대미술의 재발견. 주목할 만한 라인업이다. 백도연의 시장 저평가가 드디어 수정되는 건가? 댓글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민이 포럼 게시물을 캡처해 할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오후 경매사 촬영 스튜디오에서 작품 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지민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남영수가 작품 뒷면을 카메라에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를 보세요. 자연스러운 손상 흔적입니다. 목구멍 정렬은 어떻습니까? 남영수가 자를 대며 간격을 재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민이 화면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이거 그래픽으로 만들면 설득력 있겠어요. 저녁, 지민이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목구멍 위치를 선으로 연결하고 간격을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남영수의 설명을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지민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미술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 관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줄에 앉았습니다. 최근 제기된 소유권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작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관장이 원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관장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뒷줄에서 한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자료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네. 경매 하루 전 경매사 회의실에서 법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권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매사 대표가 팔짱을 꼈습니다. 미술관 측 주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 증거 없이 추상적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프리뷰 마지막 날 저녁 경매사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1992년 작품 운반 기록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에 젊은 시절의 말순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액자를 들고 뒷면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낙관과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미술관 전시품이랑 위치가 다르네요. 바꿔치기가 맞나 봐요. 경매 당일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매사가 단상에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백도연, 무죄, 1987년 작품입니다. 시작가는 3억 원입니다.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3억 5천, 4억, 4억 5천. 호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말순이 뒷좌석에서 숨을 고르며 지켜봤습니다. 7억, 7억 5천. 관객석 뒤편에서 박태균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박태균이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조정안 준비해. 미술관 관련 리스크는 모두 분리하고. 알겠습니다. 경매사의 망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8억 5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홀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말순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말순이 경매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경매사 대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낙찰 대금 정산은 일주일 후입니다. 전액을 예술 신탁 설립에 쓰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말순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진이 미술관 관장실 앞에 섰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밤 서진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탁준비위원회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말순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동네 병원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혈압계 수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180을 넘었어요. 위험한 수치입니다. 말순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았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대학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지민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신탁 설립 일정이랑 할머니 병원 일정을 조정해야겠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술관 법무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경매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관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법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여론전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론전이요? 작품 진본성 의혹을 계속 제기하세요. 언론 브리핑을 강화하고요. 관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홍보팀한테 자료 준비하라고 해. 작은 공유 오피스 한쪽에 신탁준비위원회 간판이 붙었습니다. 서진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팩스기에서 종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투기꾼들이 예술을 망친다. 같은 문구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팩스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했습니다. 서진이 전원을 껐습니다. 오후 사무실 전기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지민이 전기 패널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법인 등기 서류 제출하려고 했는데 인터넷도 안 되네요. 전기 수리부터 불러야겠어요. 밤 말순의 자택 앞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예술을 팔아먹는 투기꾼을 조심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전단지가 담벼락과 대문에도 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순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가리켰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진짜 그림 팔아서 돈 번 거예요? 말순이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오해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쓸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오후에도 이웃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방문객이 끊겼습니다. 카페에서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외 바이어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추가 작품 매입이 가능한가요?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도윤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과 협업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이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장시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일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업무는 다른 분께 분담하세요. 말순이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에서 기자들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문화부 기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술관 측 자료와 윤말순 씨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데스크가 물었습니다. 결론이 뭐야? 물증은 윤말순 씨 쪽이 강합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을 모두 실어야 합니다. 댓글 관리는?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적인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온라인 기사 댓글창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었네. 미술관을 믿어야지 개인을 믿냐? 지민이 댓글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술관 이사회실에서 관장이 보고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아야 합니다. 박태균이 팔짱을 꼈습니다. 누구한테 의심이 가나? 보관팀 신입이 수상합니다. 한서진과 접촉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압박을 넣어 보관팀 신입이 복도에서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서진한테 자료 준 거 맞지? 신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 있어. 신입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서진이 휴대폰으로 신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영수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작품 뒷면 사진이 떴습니다. 바꿔치기의 기술적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영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못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목 간격이 달라지면 바꿔치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뒷줄에 앉은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인가요? 네, 최근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교수 몇 명이 남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영수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신탁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노트북 앞에 앉아 신탁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투명성 대시보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지민이 SNS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예술 신탁의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접속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지민이 서버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복구 부탁드립니다. 밤 말순이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의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납니다. 말순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이틀 후 오전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대표가 서명 용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학계 교수 42명이 서명했습니다. 옆에 앉은 활동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존 전문가 15명도 동의했고요. 언제 발표하죠? 대표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 잡혀 있습니다. 오후 시민단체 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대표가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립미술관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합니다. 소장품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문화부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계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문화부 감사 담당 사무실에서 직원이 성명서를 출력했습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술관 임시 점검에 들어갑니다. 팀 구성하세요.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이 단상에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예술 신탁의 자료 공개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투명 경영 체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말순이 앞줄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장학금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했습니다. 한 관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홈페이지에 계좌가 공개돼 있습니다. 모든 기부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강당 뒤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기부 문의를 했습니다. 미술관 회의실에서 문화부 감사팀이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관장이 옆에 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감사관이 바코드 교체 내역을 펼쳤습니다. 이 날짜에 왜 바코드를 재인쇄했습니까? 보존 처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작품 촬영도 했네요. 우연입니까? 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감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의도적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진이 USB를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감사관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장품 카드 메타데이터입니다. 원본 파일이에요. 감사관이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큐레이터로 근무할 때 백업해둔 겁니다. 감사관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안정 수치로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계속 드세요. 감사합니다. 신탁 사무실에서 서진이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맞았습니다. 회계 전공이시라고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류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민이 서버 관리 업체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서버 이중화 작업 끝났습니다. 접속 테스트 해볼게요. 지민이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떴습니다.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언론사 편집국에서 문화부 기자가 특집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기록이 밝힌 진실이었습니다. 기자가 남영수의 인터뷰 내용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보존가 남영수는 못자국 간격 분석을 통해 바꿔치기 시점을 특정했다. 학계 자문단 의견도 추가했습니다. 예술사학자들은 투명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스크가 기사를 검토했습니다. 좋아. 내일 일면에 싣자. 도윤이 신탁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안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서진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교육용 전시 패키지요? 해외 순회전을 기획하고 수익 일부를 신탁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말순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공익 목적에 맞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 이사회실에서 관장이 사과문 초안을 읽었습니다. 국립미술관은 기록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사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장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위원을 영입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내일 오전 기자회견 준비 중입니다. 보관팀 신입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전한 건가요? 신분 보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입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말 신탁 전시장에서 첫 오픈데이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영수가 현미경 앞에 섰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이 섬유가 보이죠? 한 관람객이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신기하네요. 남영수가 옆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목구멍 정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민이 태블릿으로 설명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1992년 영상 기록입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저녁 말순이 전시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스케치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신탁 운영 원칙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째,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말순이 한 줄씩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예술가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쓴다. 말순이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전시장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한 달 후 미술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앉았습니다. 정관장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립미술관은 기록 관리 미흡을 깊이 반성합니다. 관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장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기록을 재점검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번 주부터 외부 감사를 상시화합니다. 신탁 사무실에서 서진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 놓였습니다. 첫 장학금 수혜자 10명을 선발했습니다. 말순이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시니어 작가 5명, 청년 작가 5명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서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와 요양시설 순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전시장 준비실에서 서진이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큐레이션 노트 제목은 기록의 윤리였습니다. 작품의 맥락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서진이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채워나갔습니다. 남영수가 보존 워크스테이션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안에 작업대와 도구들이 배치됐습니다. 관람객들이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이 카메라로 공간을 촬영했습니다. 투명성을 보여주는 좋은 구조네요. 남영수가 현미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예술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박태균이 개인 갤러리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박태균이 작품 앞에 섰습니다. 제 컬렉션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대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어떤 기관에 대여하십니까? 지역 미술관과 교육기관입니다. 미술관 이사회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외부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후원금 운용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존 이사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외부 감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 개막 당일 신탁 전시장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지민이 편집한 다큐가 상영됐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1992년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 부부가 작품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바코드 라벨 비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화면을 봤습니다. 한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오후 전시장 교육실에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말순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와 크레파스가 놓였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해를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가 나무를 그렸습니다. 말순이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아이가 종이 귀퉁이에 작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말순이 그 메모를 유심히 봤습니다. 옛날 남편이 무명 화가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이 아이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저녁 신탁 사무실에서 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투명 경영 보고서 1호가 떴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차트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시 프로그램과 교육 일정도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업로드할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서진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해질 무렵 전시장 유리창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입구에 서서 마지막 관람객을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말순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관 후 말순이 전시실 중앙 벤치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말순이 작품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작품들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서진 씨도 고생했어요. 다음 주 포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말순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기록 공개 포럼을 열기로 했죠? 네, 첫 포럼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투명성과 신뢰요. 서진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지민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홈페이지 방문자가 10,000명 넘었어요. 말순이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전시장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세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신탁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매년 이날 기록 공개 포럼을 엽니다. 예술의 가치는 돈으로만 매겨지지 않습니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투명성, 존중, 교육.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78세 할머니 윤말순은 미술관에서 무시당하고 동네에서 투기꾼으로 몰리며 건강까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품과 기록을 하나하나 모아 진실을 밝혔고 수천억 원의 경매 대금을 오롯이 예술 신탁으로 돌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고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의지였습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선택은 단순히 작품을 되찾는 것을 넘어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고 투명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나이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